4개의 카드 중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카드나 끌리는 카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타로는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집중한 상태에서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해 고민 중이시고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은 팔과 다리를 편안하게 풀고 이완된 상태에서 집중해서 카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심호흡하시면서 선택해주세요. 카드 고르셨으면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1번 분들 카드 선택해보고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분들 구독, 좋아요,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죠. 곧 눈앞에 펼쳐질 나의 미래. 여러분들의 사랑이나 일이나 금전,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랑에 있어서는 누군가가 나에게 좀 강력한 시그널을 보낸다든지 또는 내가 어떤 강력한 이런 시그널을 보냈을 때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그런 힌트를 좀 주고 있습니다. 어떤 강한 에너지거든요. 이거는 애매모호한 어떤 관계 속에서 저 사람과 내가 잘 될까 말까, 나한테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 걸까 아닌 걸까, 사랑하는 걸까 아닌 걸까, 이런 헷갈리는 시기가 아니라 뭔가가 확실하게 좀 정리가 되고 기존에 있었던 어떤 인연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계속 지속이 되면서 둘 간의 관계가 좀 강하게 결합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둘 사이에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강한 이벤트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둘이 함께 단순하게 식사 자리를 마련해서 하하호호 떠든다라든지 이런 느낌일 수도 있지만 아주 경치 좋은 어디 여행지를 가서 우리가 심장박동수가 빨라진다라고 하죠. 누군가를 만나면서. 또는 진짜 이렇게 나에게 좀 설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실제로 몸이 반응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과학 실험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일부러 어떤 사람에게 100m 달리기를 시킨 다음에 나를 쳐다보게 해라, 그렇기도 하잖아요. 이 심장박동이 빨리 뛰는 거랑 그게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설렘인지 이게 헷갈릴 수 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몸을 먼저 반응을 시키고 내가 거기에 딱 나타났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좀 나를 좋아하게 된다거나 이런 게 있다고 하죠. 그래서 좀 강렬한 느낌이 좀 든다. 어디 진짜 100m 달리기를 해서 나를 바라보게 한다라든지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분위기가 되게 좋다라든지 너무 이 사람이 어딜 갔는데, 우리 둘이 어딜 갔는데 너무 이 사람이 좋아하고 거기에 있으니까, 같은 장소에 우리가 같이 있으니까 나도 덩달아 너무 좋아해지는, 그 사람이 나의 매력에 빠진다라든지 나도 그 사람에게 강하게 빠진다라든지 이런 느낌, 또는 뜨거운 어떤 밤을 보낸다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약에 오래된 어떤 느낌이 있다, 오래된 썸이다, 아니면 재회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오래 지속된 무언가가 계속 지속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뭔가 이렇게 단절이 된다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기존의 거가 다시 붙어서 ing가 되는 이런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고, 좀 강렬한 어떤 남성적인 에너지가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성적인 에너지를 발휘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여자분일 수도 있고 남자분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는 상대방이 남성적인 어떤 에너지, 확실한 어떤 에너지를 통해서 나에게 대시를 한다라든지 우리 둘 사이의 관계가 확실하게 뭔가가 정립이 되는 그런 시기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이나 돈이나 재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자면은 모처럼 좀 기회를 얻는 느낌이 좀 들어요. 모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제공한다. 소스일 수도 있고 어떤 정보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준다라든지 이럴 수도 있는데 기회를 얻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손에 기회가 들어온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싶다라는 아주 좀 의지 같은 것들도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놓치고 싶지 않다. 심지어는 이거에 대해서 이 금전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이제 재물이나
투자나 뭐 돈이 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꽉 쥐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놓치지 않는다. 약간 이런 게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놓친다라든지 놓치지 않는다라든지 그게 나의 의지에 뭔가 달려있다. 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럴 만한 시기이기 때문에, 또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금전적으로 와닿을 만한 것들, 뭐 투자처가 될 수도 있고, 뭐 사업 아이템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누군가한테 뭐 내가 금융의 서비스, 그리고 대부업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어떤 방법이다라고 해요. 대부업, 사채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대부도 정식의 어떤 그 불법적인 게 아니라 다 합법적인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뭐 돈을 빌려주면서 돈을 또 뭐 번다라든지, 아니면 어디 내가 사업에 뭐 벤처 캐피탈이나 뭐 이런 투자를 한다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약간 애정도 있으신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만한 금전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걸로 뭐 그냥 돈이나 벌지 뭐, 이걸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벌겠네, 이 정도 내가 이득을 보겠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내가 좀 애착이 가는, 이거 되게 괜찮다, 이걸로 내가 좀 최선을 다해보고 싶다, 이걸로 내가 누군가를 뭐 지원해서 오는 뭐 돈일 수도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빌려준다라든지 이런 개념. 뭐 벤처 사업이나 이런 거에 투자하는 것도 그런 거죠, 일종의.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건데, 뭐 주식도 그렇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좀 애정을 갖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되게 재미있게 좀 하시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면서 금전적인 이득을 여러분들이 얻을 거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막 스트레스를 팍팍 받고, 막 죽겠다. 내가 이거 돈만 벌면은 되는 거고, 이거는 나는 진짜 이건 너무 힘들기만 하다,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너무 재미있고 돈도 번다, 재미있으면서도 돈도 버니 일석이조 일석삼조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에게 돈도 들어오고, 어떤 여러분들에게 재미도 들어오는, 재미도 추구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분들에게 좀 긍정적인 정서가 좀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은 이미 좀 가져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이미 확보가 된 느낌이야, 왠지. 여러분들이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모처럼 기회를 얻게 되고, 또는 이미 얻었고 좀 어느 정도 무르익은 상태일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수확만 걷어들이면 되는 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금전적으로 펼쳐질 여러분들의 미래이지 않을까라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어떤 상태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꾸준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지속 가능성, 장인 정신의 느낌, 그리고 무한한 어떤 창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라는 걸 했다면 계속 A 다시, A 다시에 다시, A 다시에 다시에 다시,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를 몰두해서 하나 찍어내고 또 찍어내고 또 찍어내고,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사랑에 있어서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의 꾸준한 노력, 뭔가 자포자기하지 않고 상대방을 놔버린다거나 나의 인내심이 닳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라는 그런 포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계속 손에 쥐어지고 가는 어떤 사랑, 뭐 관계, 일에 있어서, 돈에 있어서다, 어쨌든 전체적인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는 그러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뭔가를 하시더라도 굉장히 좀 열심히 하실 느낌이 들고, 약간 그래요. 남들이 봤을 때 정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약간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모습이에요. 빨강색과 검정색, 이런 카드는 악마에 해당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나쁜 어떤 뭐 연애, 흔히 말하는 나쁜 연애라는 게 이렇게 법적으로, 예를 들면, 아니면 이제 도덕관념, 인간의 그런 걸로 봤을 때 나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위험한 사랑의 느낌도 나고, 또 어떤 불륜일 때도 좀 나오는 카드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게 지금 일적으로나 뭐 여러분들의 어떤 운을 지금 받으리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색깔의 조합이 과연 그렇게 나쁜 것인가? 저는 그렇게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마나 이런 카드가 무조건 뭐 나쁘다, 위험하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일이나 돈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천사처럼 일하는 사람이 일을 잘할까요? 천사처럼 돈을 버는 사람이 돈을 잘 벌까요? 천사처럼 뭔가를 한다, 관계에 있어서도 마냥 천사야, 그럼 내 안에 악마가 자라나지 않을까요? 오히려 남들한테 어느 정도 내가 할 도리를 하고, 끊을 부분들은 끊고, 또는 내가 상처받지 않고, 또 상대방한테 뭐 상처를 설령 줄지라도 끊어내는 관계는 끊어낸다든지, 아니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명확히 하면서 상대방을 좀 멈칫거리게 한다라든지, 이런 분명한 어떤 악마 같은 이 속성이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일에 있어서도 악마처럼 매출액을 올려와 천사처럼 매출액을
뭐 올려. 이거랑 다르죠. 천사는 못 올리겠죠, 별로. 막 다 퍼주기만 하고. 그래서 악마처럼 일을 한다, 악마처럼 뭔가를 내가 인생을 산다라는 게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되게 좋은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좋은 색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에게 파란색도 채도가 2로 나와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 충분히 할 만한 에너지, 여러분들 답답한 어떤 그동안의 가슴이었다라고 한다면 조금 풀어지지 않을까, 하실 말씀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힌트를 좀 주고 있습니다. 관계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조금 가로막혀 있는 느낌, 그리고 만나야 될 사람을 못 만나는 어떤 답답함,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막상 이제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채워줄 수 있고 여러분들을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좀 못 만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어딘가에 좀 갇혀져 있고 나중에 보겠지, 천천히 보자, 3개월 후에 보자, 내년에 보자, 막 이러면서 이건 좀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충족시켜 줄 만한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줄 만한 사람들, 그리고 막상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못 만나고 지금은 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가까운 미래에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러버스 카드도 보이는 걸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좀 잘 맞는 사람, 또는 여러분들한테 에너지를 많이 줄 만한 사람,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줄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관계적으로 지금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라기보다는 기존의 사람들 내에서 여러분들의 필요로 인한 사람을 만난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을 원하는 사람. 나는 사실 그렇게 아쉽지는 않아. 근데 누군가 나를 찾으니까, 누군가 나를 부르니까, 호출하니까, 아니면 뭐 직장 상사인데 어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람들끼리 모여 회식을 하는데 난 자리에 끼기 싫어. 근데 나를 또 필요로 해. 내가 왔으면 좋겠대. 이런 모임에 약간 좀 어거지로 끌려가는 느낌이 들고, 가까운 미래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원하는 모임에 간다거나, 좀 그런 횟수가 좀 많이 늘어나게 된다거나, 또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나를 좀 사랑해주고 나도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진정한 어떤 인간관계로서 관계의 어떤 감정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앞으로는 만나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답답하지만 그 시기를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관계에 있어서 라고 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에 있어서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많이 도와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이 도와주고 여러분들도 많이 도움을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리나 직장에서의 어떤 여러분들 그 자리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승진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보이고,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높은 성과를 거두는, 근데 분명한 것은 사람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관계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좀 싫더라도, 내가 이 자리가 좀 별로더라도 그냥 억지로 그래도 그냥 표정 관리라도 하면서 그 자리를 유지한다라든지, 또는 어떤 회의라든지 미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모이는 자리에서도 나한테 크게 이렇게 도움이 안 될 만한 거일 수도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인정받는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권위자의 어떤 이렇게 승인을 받고, 권위자의 어떤 낙인을 딱 받아서 여러분들이 위로 끌어올려지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뭔가 벤처나 어떤 모험 같은 느낌 있죠. 스타트업이나 요런 느낌도 있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좀 어떤 그 기존의 권력 체계, 기존의 그 권위주의, 그죠? 기존의 관료 사회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적합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곳에서의 승진이라든지 인정받는 거죠, 한마디로. 옛날에 왕으로부터 하사받는다라든지 약간 요런 느낌처럼, 여러분들이 어디 도적대 우두머리 같은 느낌이 아니라 어디 좀 아주 잘 그렇게 짜여져 있는 한 조직의 시스템 내에서 여러분들이 인정을 딱 받아서 조직적으로 딱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시스템의 상단부로 가게 되는 거죠. 피라미드의 위로 간다라든지 약간 요런 느낌이고, 여러분들이 게릴라 느낌은 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다, 저는 그냥 지금 모험으로 하면서 사는 사람이다라고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을 타게 된다라든지,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시스템 밖에 있는 사람이야. 아직 나는 시스템 내에 들어가지 않았어. 아마존 밀림에 있는 나는 어떤
부족의 뭐 우두머리 같은 존재지 어떤 한 국가의 딱 어떤 뭐 녹봉을 받고 있는 느낌은 아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은 뭐 어느 날 뭐 정부로부터 아니면 은행으로부터 어떤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뭐 어떤 상을 타게 되셨습니다. 어떤 쪽의 분야에 있어서 그 회사가 또는 여러분들이라는 존재가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라고 외부에서 희소식이 날라온다라든지, 그래서 나의 어떤 권위 자체가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나 이런 거 했어, 아니면은 뭐 언론에 나온다라든지 그렇게 약간 뭐 어떤 딱 눈에 잡히는 어떤 이득이 없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내 얼굴을 좀 알린다라든지 내 명예가 좀 드높아진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네, 1번 분들의 오늘의 주제, 여러분들의 눈앞에 펼쳐질 미래에 대한 힌트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슈퍼땡스, 다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2번 분들 카드 선택해보고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분들 구독, 좋아요,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죠. 곧 눈앞에 펼쳐질 나의 미래. 여러분들은 뭐 사랑에 있어서나 일이나 돈, 금전, 관계 이런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지금 놓이지 않았을까. 근데 그 선택이라는 게 뭐 8개의 어떤 가지수 중에서 선택이다, 4개의 가지 중에서 선택이다, 이런 게 아니라 딱 2가지 정도로 좀 압축되어 있는 지금 상태지 않을까. A일까 B일까, 뭐 기억일까 니은일까, 요 정도의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섰는데, 이 선택에 대한 카드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선택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사람을 만나든 여러분들이 일을 하든 어떤 직장을 구하거나 선택을 하든 어떤 선택이든 여러분들이 잘 내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조금 예술성이나 어떤 자유로운 영혼의 느낌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어떤 규격화되고 너무 어떤 관료나 관료주의 그리고 시스템 하에 여러분들이 찰리 채플린 그 영화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보다는 뭔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뭐 기획을 한다라든지 구현을 한다라든지 사람들이랑 여럿이서 협업을 한다라든지 이런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일이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모임 뭐 이런 것도 또 다르죠. 그냥 뭐 자기 활동만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럿이서 두루두루 잘 지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좀 여럿이서 두루두루 같이 잘 지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에 있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힘든 시간이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관계의 어떤 단절이나 관계의 끝, 여러분들의 의사 결정, 의사 선택 이런 게 있을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들이 먼저 뭐 정리를 했다라든지 밀어냈다라든지 아니다 싶어서 딱 깨끗이 끝냈다라든지 이런 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아니면 새로운 누군가가 나타났다라든지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 소개팅을 해서는 잘 안 됐어. 그러면은 내가 뭐 결정사에 가입을 해야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소개팅 앱을 깔아본다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봐야 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아이디어적인 측면, 사랑도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잖아요. 어떻게 만나야 되겠다. 좀 한정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남자가 많은 곳과 여자가 많은 곳의 이 비율 차이가 너무 심한 것 같아.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남자가 많은 데는 엄청 남자만 많고 여자가 없다라고 그러고, 여자가 많은 곳은 여자가 엄청 많아서 또 남자가 없다라고 하고, 서로 간의 불균형이 좀 심한 느낌이 들거든요. 뭐 이게 뭐 사회적인 현상이다 뭐 이렇다라기보다는 뭐 다 그렇죠. 뭐 남자가 많은 대학교 과는 남자가 많고 여자가 많은 직장은 여자만 많고 약간 그런 거는 이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좀 생각하게 된다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만남의 루트가 좀 생긴다라든지, 우연히 뭐 어디 식사를 하다가 누가 나한테 뭐 명함을 주고 간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새롭게 누군가를 좀 만날 수 있는 기운이고, 여러분들의 어떤 펼쳐지는 미래는 지금은 어떤 한 명에게 국한되는 시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여러분들이 지금은 탐색의 시기다. 일종의 사랑에 있어서도 탐색이 필요하잖아. 우리가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소개팅을 하더라도 꼭 한 명 하고 끝내고 한 명 하고 끝내고 이러라는 법은 없잖아요. 썸을 탄다고 해도 뭐 그게 양다리나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이 사람 만나면서 저 사람도 만나고 약속을 이렇게 엇갈려서 잡을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어떤 남사친, 여사친 또는 인간관계나 좀 잘 될 만한 어떤 이 무리들이 있을 거잖아. 얘는 뭐 요런 게 어떻고 저렇고, 쟤는 요런 게 좀 장점이고 단점이고, 뭐 이런 식으로 비교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쨌든 여러 명을 비교를 하는 느낌이 좀 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럿이서 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좀 알아가는 시기,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성숙하는 시기, 한 명에게 집중되기보다는 내가 뭔가 카멜레온처럼 이런 매력도 발산하고 저런 매력도 발산하고, 이 사람한테는 이번 씨는 이런 게 참 매력적이에요 라는 말을 듣는다면 또 다른 사람한테는 요런 게 또 매력적이에요, 뭐 이렇게 좀 다르게 나의 되게 다각도의 매력을 좀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준다거나 선사시켜준다거나 이러는 느낌이라서, 지금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랑 이렇게 딱 잘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런 여러분들의 좀 다양성이라든지 여러분들 자신을 좀 알아가는 시기라든지, 다른 사람들을 여러 만나본다라든지, 만나보면서도 너무 막 심리적으로 위축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신감도 넘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일종의 좀 탐색의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유를 갖게 되는, 굉장히 좀 여유롭게 유유자적하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그냥 나는 평화롭게 어디 해변가에 가서 앉아서 책을 읽는다라든지, 아니면은 심지어는 동네에서 그냥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고 편안하게 이렇게 되는 시간에도 어떤 썸이 좀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썸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랑 바로 잘 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떤 여러분들의 하나의 어떤 가능성으로 딱 갖게 되는, 그래서 이 사람도 괜찮네, 한번 만나볼까, 이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일에 있어서 이제 보기 전에 어떤 금전이나 돈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자면은 뭔가 자금이 잘 융통되는 느낌이 들어요. 자금 회전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림이 있을 거잖아. 이렇게 해갖고 뭐 여기서 이렇게 돈을 받아서 뭐 저쪽에다 돈을 넣고, 아니면 뭐 투자를 받는다라든지 아니면 대출을 받는다라든지 이러면서도 그게 다 일정 같은 것들이 있잖아. 그래서 일정이 빠개지면은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결국은 내가 투자해보고 싶었던 거나 아니면 내가 해보고 싶었던 어떤 일이나 금전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그냥 거기서 멈추게 되는, 그냥 취소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그게 잘 맞물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한테 뭔가 서류 검토가 이루어지고, 이 사람한테 어떤 뭐 돈이 들어오고, 이 어떤 기관이나 뭐 이런 데로부터 승인을 받고, 그래서 착착착착착 이렇게 진행이 되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그게 돈으로 나중은 들어오는 거죠. 첫 번째 뭐 이거 해야 돼, 두 번째 어디 승인 받아야 돼, 세 번째 돈이 나와야 돼, 네 번째 최종적으로 그거를 어떤 실행에 옮겨야 돼, 다섯 번째 어떤 그거에 대한 뭐 결과물들이 좀 나오고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아야 되고, 뭐 소비자로부터 또는 뭐 임차인으로부터 어디로부터 이렇게 받아서 결과적으로 그게 한 바퀴가 돌면은 나한테 돈이 돼. 그런 거잖아요, 결국 돈 번다는 게. 근데 그 바퀴가 그냥 스무스하게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억지로 막 하드캐리 해갖고 내가 막 전화 막 돌리고 막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막 가서 읍소하고 막 이러면서 겨우겨우 막 된다거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거나 막히거나 좌절한다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딱 하니까 전화가 와. 그거 됐습니다. 그래요? 마침 잘 됐네요. 그러면 다음 또 뭐 이거 해야 되니까 또 여기다가 또 하고, 그랬더니 이것도 금방 또 끝나. 아니면 뭐 내가 예상했던 그 범위 내에서 끝나. 뭐 어떤 내가 써야 될 돈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돈이 나가는 부분들. 그런 것도 내가 예상했던 바운더리 내에서 딱 끝나. 만약에 이게 또 초과가 되면은 내가 또 돈을 구하러 다닌다라든지 아니면 사람을 구하러 다닌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범위 내에서 딱딱딱 이루어지고, 어쨌든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속도 내에서 쭉쭉쭉 진행이 된다. 그러면서 돈이 나중에는 결국은 들어온다. 요렇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관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좀 되게 밝은 것 같아요. 되게 밝고 이렇게 남들의 얘기를 들어준다라든지 수용한다라든지 약간 이런 느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좀 발산하는 에너지가 많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많이 얘기를 하면서 관계가 오히려 좋아지는 느낌이 든다. 뭐 얘기를 하면서 관계가 꼬인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발산을 좀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의 솔직한 얘기들을 좀 내놔야 돼요. 꺼내놔야 되고,
그러면은 오히려 관계가 좀 좋아진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는 원래 좀 말을 좀 안 해요. 저는 원래 사람들이랑 만나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약속 시간에 만났을 때는 웃고 약간 연기하듯이 잘 만나는데 왠지 집에 갈 때는 나 혼자 가고 싶어. 약간 이런 심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집에 갈 때도 같이 막 버스 타고 가면서 뭐 차 타고 가면서 걸어가면서 막 끝까지 이제 얘기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내향적인 분들인 거죠. 결국은 겉으로 이제 외향적인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한 후에 결국은 자기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자기 방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나 집에 갈 때는 나 혼자 그냥 이어폰 꽂고 혼자 가고 싶은 그런 어떤 심리의 분들일 가능성이 여러분들에게 좀 있는데, 겉으로 많이 드러내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겉으로 많이 드러내고 그랬을 때 좋은 사람도 만나고 또 그 사람으로부터 나도 영감을 많이 받고 어떤 브레인스토밍 관점에서도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게 뭐 우리가 꼭 회사에서 뭐 기획을 해라, 어떤 아이디어를 좀 짜봐라 라고 할 때만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사람들이랑 대화도 하고 가십거리들도 얘기하고 그러면서도 좋은 영감을 얻을 수 있죠. 우리가 그냥 날씨 얘기를 하다가 정치 얘기를 하다가 그냥 이슈 얘기를 하다가도 내 일이나 또 내 사랑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힌트를 얻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들을 좀 관계에 있어서 오픈한다, 사람들 많은 곳으로 간다, 내가 내 발로 이랬을 때 관계가 좋아진다, 내 인생이 좋아진다라고 그렇게 미래가 펼쳐진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이나 사업이나 어떤 직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은, 우선은 금전적으로 여러분들이 되게 좀 만족을 좀 못하는 시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족을 못하는 시기고 좀 이것저것 좀 해보고 싶으신가 봐요. 다른 거 해보고 내가 비록 여기에서 꼭 이득을 얻지는 못하더라도 당장 금전적으로는 좀 어렵더라도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다. 사업적인 부분도 내가 새로운 어떤 B라는 사업을 추진을 한다면 기존에 했던 A라는 곳에서 내가 나의 노력과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줄어드는 건 너무 명확한데 그래도 B라는 거를 해보고 싶어.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과거에 얽매인다라기보다는 새로운 시도를 한다라든지 당장 이직이 된다, 당장 직업이 바뀐다, 당장 어떤 시험을 준비해서 바로 붙는다, 이거는 아니지만 지금 뭔가 여러분들이 한창 준비해 나가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리워드가 줄어들어. 내가 원래 현금 흐름이 1,000만 원이 있었어. 그리고 새로운 걸 이거를 하면 현금 흐름이 좀 무르익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2,000이 생겨, 월. 근데 여러분들이 당장 이걸 안 하면 A라는 부분이 1,000에서 300으로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당장 이걸 줄이고 이 B라는 새로운 걸 통해서 당장 2,000을 벌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한 3개월, 몇 개월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걸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어른들이 항상 또 이렇게 좀 어린 분들이나 자기 자녀분들이나 이렇게 조언을 해줄 만한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야, 다 때가 있는 거다. 공부도 때가 있는 거다. 지금 열심히 해라. 지금 열심히 일해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냥 막 돈이 막 들어오네. 지금 너무 스무스하게 뭔가가 잘 되면서 이 현금들이 막 떨어지네. 이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거가 줄더라도 나한테 어떤 공부를 하고 내가 그거를 연구하고 이런 시간이다. 지금은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일을 벌리기는 해. 근데 일을 벌리면서 돈을 번다, 약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일을 벌려. 근데 그 벌리는 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연구 개발이 필요한 시간. 그래서 그게 나중에 더 큰 소득으로, 더 큰 여러분들의 커리어 발전으로, 더 큰 어떤 좋은 곳으로의 이직으로 발전하는 시기다. 일종의 여러분들이 이직을 하거나 뭔가를 하려고 해도 내가 포트폴리오를 작성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하나 만들어서 내 결과물들을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해봤습니다. 저는 이런 걸 해본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디 가서 내가 무료로 봉사를 하더라도 뭔가를 경험함으로써 거기에서 경험을 쌓고 거기서 어떤 내공을 쌓아서 저는 이런 것도 해봤습니다. 이런 저의 능력도 있습니다. 라는 거를 나중에 그거를 이렇게 써먹을 수 있잖아. 그게 당장 내가 이거 시급으로 돈을 못 받더라도 내가 이거를 무료로 가서 해도 나중에 그게 이제 다 좋은 걸로 작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한테는 지금은 조금 손에 잡히는 무언가는 없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치 우리가 기업들이나 회사들도 뭐 그러잖아요. 자기 어떤 순이익의 20%를 R&D에 투자한다. 뭐 그러잖아요. 아니 50%를 투자한다.
뭐 한 해에 뭐 몇천억, 몇 조, 몇십 조를 R&D, 연구개발에 투자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 R&D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당장 그게 돈으로 되지는 않아요. 그게 당장 돈이 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굉장한 리스크일 수 있죠. 나한테 나중에 이게 야, 차라리 이 돈으로 내가 뭐 어디 뭐 맛있는 거 사 먹는 게 낫지 않나? 이거 내가 학원 등록할 바에야 이 돈으로 차라리 그냥 술 한잔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럴 수 있죠. 아니면 이 돈으로 그냥 당장 뭐 부동산 사는 것도 괜찮죠.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는 것도 괜찮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투자도 그렇고 투자가 있고 예를 들어 사업이 있고 그리고 뭐를 배우는 게 있고 뭐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있고 예를 들어 그렇다라고 해봤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남는 게 배우는 거 또는 사업하는 거 그리고 투자하는 거다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직장이나 그냥 내가 어떤 노동소득만 얻는 거는 제일 좀 적죠. 그리고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점점 어떻게 보면은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고 현금의 가치는 떨어지는 시기고 이거는 앞으로 자본주의에서 계속 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잘하든 뭐 사업을 잘하든 뭔가 내가 굉장히 잘 배워서 그거로서 또 새로운 걸 뭔가 해서 돈을 벌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쨌든 뭔가를 배우거나 어떤 사업을 기획하고 연구를 하고 연구 개발을 하고 내 내공을 쌓는 시기다. 그러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기고 그리고 활동을 하고 여러분들의 행동에 옮기고 이러고 여러분들의 어떤 열정과 여러분들의 그 힘을 발휘하기에는 지금 한창 뛰어다니기 좋은 시기다. 그런 미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분들의 카드 리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3번 분들 카드 선택해보고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분들 구독, 좋아요,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죠. 곧 눈앞에 펼쳐질 나의 미래.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영성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조금 아주 예민한 시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당장 먹고 사는 걱정.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삶을 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또는 일을 좀 내가 이 일이 맞는지, 이 일을 할 때 행복한지, 이렇게 뭐 돈을 버는 게 맞는지, 돈을 내가 잘 벌 수 있을지, 그리고 돈이란 건 무엇인지 내 삶에서 약간 이런 굉장히 좀 철학적이고 어떤 나의 삶의 스스로의 어떤 질문을 던지는 굉장히 좀 무게감이 있는 시기다라고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하하호호 떠들면서 웃고 마시고 먹고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떤 골똘히 생각하고 어떤 삶에 대한 의문을 갖고 누군가와 어떤 대화를 진중하게 나눈다든지 사랑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냥 좋다, 뭐 잘생겼다, 뭐 멋지다, 스펙이 좋다, 뭐 이쁘다, 몸매 좋다 이러면서 뭔가 만난다라기보다는 정말 사랑이란 무엇인가, 뭐 사랑의 기술, 뭐 이런 책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는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하는 거라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아이를 키운다면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키우고 있는 게 맞는지 굉장히 어떤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좀 고민이 많은 시기고 아주 진지해지는 시기, 여러분들의 인생의 철학이 좀 깊어가는, 무르익어가는 마치 가을에 어떤 벼가 익듯이 그런 시기지 않을까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뭐 두 사람 중에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라든지 또는 꼭 어떤 이게 뭐 두 사람에 대한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사랑과 일과 사랑 두 가지 면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잘 다루고 있고 또는 그래야만 하는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방향이나 내가 이거에 대해서 뭐 결혼을 원해, 어떤 약혼을 원해, 또는 뭐 동거를 하고 싶어, 또는 누군가와 진지하게 만나고 싶어, 그렇다라고 봤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손을 벌렸을 때 그 손에 쥐어지는, 내가 원하는 게 손에 쥐어진다라든지, 그리고 내가 더 이상 한 명 너와 나와 너가 아니라 삼이 되는, 한마디로 나와 너 사이에 어떤 애정이 생긴다거나 나와 너 사이에 우리의 사랑의 결과물인 아이가 생긴다라든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3이라는 숫자는 최초의 완성수이면서도 또 완성수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발전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소유의 개념도 있어요. 수비학적으로. 왜 3이 그런 뜻이냐. 1은 나예요.
2는 나와 너, 너와 나야. 3은 나와 너로부터 새로운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랑 너랑 서로 사랑을 해서 뭔가 우리의 증거물인 뭐 자손이 태어난다라든지 자녀가 태어난다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고, 나와 너 사이에 사랑이라는 게 생긴다라든지 발전을 하게 된다라든지. 그래서 소유의 개념도 있죠. 나와 너 사이에 나온 요 새로운 거는 우리 거야 라는 거죠. 자식도 마치 부모의 소유처럼 이렇게 여겨지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이런 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더 잘 되고 싶거나 또는 그 사람과 뭐 데이트를 하고 싶거나 만나고 싶거나 이랬을 때 분명히 내가 원하는 바가 있을 거고, 그 원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는 내가 그 사람한테 뭐 손을 내밀든지 아니면 내가 기다린다라든지 하는 거일 텐데,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그 손을 잡아준다라든지 그 손에 내가 원했던 것들을 쥐어준다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올 수도 있죠. 내 품에 좀 안겼으면 좋겠는데, 안겨줬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와서 어떤 내 손, 내 팔, 내 어떤 몸에 이렇게 딱 밀착이 된다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에 있어서 좀 원하는 것들이 좀 이루어지는, 부드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지 않을까. 또 이 라이더 카드도 여러분들한테 나오는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다가온다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잘 되고 싶은 사람이나 내가 새롭게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뭔가 상대방 쪽에서 나에게 다가올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들이나 돈이나 이런 부분들은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보이지는 않아. 그리고 아직 손에 닿지도 않았어. 그렇지만 뭔가 내가 손을 조금 더 뻗으면 저기 내가 몰랐던 어떤 광맥이 이렇게 딱 숨어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조금만 손을 좀 닿게 하면 그 광맥이 딱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창 뭔가 돈이 될 만한 것들, 금전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들, 투자할 만한 것들, 재물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손을 지금 뻗치고 있지만 당장 손에 잡히는 거는 지금 없는 상태다. 하지만 미래에는 광맥을 발견하듯이 발견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연하게 그냥 유레카 하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탐색을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손을 계속 뻗고 있고 손을 막 파고 있는 거, 한마디로 동굴을 막 흙으로 됐든 여기가 뭐 바위로 이루어졌든 계속 그래서 계속 파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그 선행되어 왔던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발견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한 어떤 행복감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금전적으로 좀 대박이 난다라든지 그 금액을 발견한다라든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뭐 리스트를 계속 검토하고 있어. 뭔가를 돈이 될 만한 것들이나 뭐 돈에 대한 투자처나. 근데 그러다가 아직은 좀 이 영상을 듣고 뭐 초반에는 아직까지는 발견이 안 됐을 수도 있어. 하지만 조금 지나서 여러분들이 이거구나 하면서 거기에서 굉장히 내가 이걸 왜 못 봤을까 막 이러면서, 이게 돈이 되는 건데 이거 되게 좋은 투자처인데 이 회사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좀 보게 되지 않을까. 또는 여러분들이 뭐 사업을 지금 검토를 한다, 새로운 사업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돈이 될 만한 뭐 물건을 판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좀 미처 여러분들이 지나쳤었던 것들, 그거를 발견해. 근데 그거가 내가 기존에 발견했었던 것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광맥이나 어떤 금맥을 찾을 때 우리가 뭐 성공이나 이런 거 관련된 뭐 짤이나 사진 같은 거에서도 많이 보이지만 계속 곡괭이를 가지고 파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거기가 나올 때까지 판다. 근데 여러분들이 미처 그게 나오기 전에, 광맥이 발견되기 전에 돌아가서 다른 방향을 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뭔가 재검토를 딱 해보니까 이거 내가 그때 발견했었던 건데, 내가 그때 본 거였는데, 나 이거 이 아이템 나 이거 쇼핑몰에 팔려고 했었던 건데 이거 지금 팔면 굉장히 괜찮겠다, 돈 벌겠다 라고 재발견을 하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더듬 하다가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면서 갔던 그 직전에 있던 곳이 여러분들에게 광맥의 1cm 전에 있었던 거야. 조금만 더 손가락으로라도 파보면 발견이 됐었던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뉘앙스로 좀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돈이 될 만한 것들, 여러분들이 검토했던 것 중에서 하나로, 아니면 뭐 사업 아이템 중에 하나로 그렇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관계적인 측면이나 어떤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일 수도 있죠. 그리고 친구 간의 관계, 뭐 어떤 지인이나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귀인이나 이런 분들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좀 새롭게 누군가를 만나면 굉장히 좀 좋은 시기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 누구를 알아가기에도 되게 좋은 시기고, 새로 내가 사람들한테 내가 발견이 되는 걸 수도 있죠. 어디 모임에 나가서 나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나를 좀 인사하러 온다라든지, 나를 발견한다라든지, 저 사람이랑 좀 친해져 보고 싶다. 저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해보고 싶다. 저 사람이랑 있으면 왠지 좋다. 이런 긍정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어떤 모임이나 새로운 장소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얼굴만 잘 들이밀어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되게 좋아할 거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새로운 어떤 관계 형성 또는 거기서 비즈니스적인 기회,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 감정적인 교류, 행복이 거기서부터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들어야 되는 시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노출을 해라. 다만 약간 이 피로감이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막 말하고 이러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딱 필요로 하는 얘기만 하기를 좋아하지,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십거리 얘기하고 뭔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날씨가 오늘 좋네요.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되 어쨌든 여러분들 몸과 얼굴을 많이 노출시키기에는 되게 좋은 시기다. 그리고 사람들 만나러 가거나 모임에 간다거나 이랬을 때도 되게 좋다. 거기에서부터 어떤 새로운 사랑이 싹틀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친구들을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미래가 보이니까 너무 좀 움츠러들면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집에만 있겠다, 나는 관계 형성은 하고 싶지 않다, 이러기에는 조금 아깝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나를 노출을 많이 시키고 마치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는 것처럼 나를 좀 이렇게 태양빛을 좀 쐬주는 시기로서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관계도 좋아지고 사람들도 나한테 얼굴이 되게 좋아지셨네요. 얼굴이 참 좋네요. 이러면서 나한테 긍정적인 정서를 받는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이나 직업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진짜 퇴사, 시험 이런 게 될 수도 있죠. 심지어는 은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저는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드나 봐요. 내가 이 지금 있는 곳에서 왠지 내가 한 2인자 3인자 같은 느낌이야. 내가 1등인 것 같지는 않아. 좀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아. 그리고 이거가 나한테 큰 돈이 되지도 않는 것 같아. 나의 어떤 커리어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N수를 증가시켜야 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도, 시행착오의 횟수, 이런 것들을 쌓아가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쌓아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결과적으로는 마치 여러분들을 어떤 그 일본이나 이런 거 보면 막 장인들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뭐 국가적으로도 인정받고 뭐 인간문화재 뭐 이런 걸로 인정받잖아. 약간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은 뭔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나한테 손에 잡히는 거를 따질 때는 아니다. 내가 오늘 예를 들면은 이거를 실력을 좀 늘렸어. 실력의 게이지를 10에서 20만큼 올렸어. 근데 딱히 사람들이 인정해주지는 않아. 돈이 들어오지도 않아. 눈에 띄는 결과물도 없어. 다만 좋아진 거는 내 실력이야. 나의 능력이야. 나의 점수야. 그렇게 봤을 때 그게 하나가 쌓여서 나중에 그게 다 쌓이면 결국 마지막에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고흐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그림을 잘 그렸지만 생애에는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결국은 나중에라도 인정을 받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시험이다라고 했을 때는 당장 점수가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내공을 쌓고 있는 시기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에게 뭐 8이라는 숫자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뭐 8주나 길게는 뭐 8달 정도가 지나면 여러분들이, 와, 이거 나 이 정도로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동안은 그렇게 지지부진했는데,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오르려고 이랬구나. 매출이 그동안은 되게 제자리 걸음이었는데, 뛸 때 이게 8배가 뛰는구나. 뛸 때 80%가 성장하는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갑자기 퀀텀 점프를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좀 답답할 수는 있어요. 지금은 좀 답답할 수는 있는데 앞으로 미래에는 그게 하나하나가 쌓여갖고
갑자기 올라간다. 아까 여러분들도 광맥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계속 더듬더듬 하는 시기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사람한테도 배워보고 저 사람한테도 배워보고 하는 시기일 수 있다. 근데 일적으로 커리어적으로 여러분들의 실력적으로 뭐 직업 적성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게 다 쌓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펜타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느릴 수가 있어요. 속도가. 근데 느리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 거에서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는 이게 어떤 리제너레이션, 발전, 지속 가능성, 그리고 생성, 뭔가 재생성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속되는 어떤 화수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멈춰있는 엔진 같은 느낌이지만 한 번 돌면 멈추지 않는 그런 엔진처럼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뭔가 멈춰져 있는 어떤 엔진에 내가 열심히 기름칠도 하고 또 부품도 새로 갈아주고 뭐 기름도 미리 준비해 놓고 뭐 이러는 식이다. 근데 그게 한번 돌기 시작하면 여러분들한테 끊임없는 그 엔진의 움직임 그리고 끊임없는 여러분들의 어떤 매출액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한테 명성으로 또 작용을 해서 뭐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데려가려고 한다라든지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꾸준하게 쌓아왔던 그게 없으면 그런 게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결과물을 생각한다기보다는 나중에 이게 나한테 좋은 화수분이 될 거야. 멈추지 않는 거의 뭐 자가 발전의 엔진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3번 분들의 카드 리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4번 분들 카드 선택해보고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분들 구독, 좋아요,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죠. 곧 눈앞에 펼쳐질 나의 미래. 우선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가 뭐 그냥 현재 상태 자체가 되게 좀 밝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암울하고 뭔가 우울하고 약간 이런 슬프고 이런 느낌보다는 그래도 지금 밝은 어떤 태양 같은 느낌이 든다. 또는 이게 현재일 수도 있고 가까운 미래일 수도 있는데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밝은 미래를 좀 어떤 경우가 됐건 사랑이든 뭐든 뭐가 됐든 간에 굉장히 좋다. 다만 조금 좀 앞으로 좀 주의해야 될 거는 뭔가 좀 구설수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사랑에 있어서 먼저 이제 보자면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데 그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은 약간 첫눈에 반하는 느낌도 좀 있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첫눈에 반하는 느낌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반한다라든지 이런 느낌이라서 천천히 뭔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간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 시작부터 강렬한 느낌. 그리고 시작부터 좀 잘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처음에 이렇게 딱 치고 나가는 맛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 뭐 달리기든 뭐든 일이든 뭐 매출액이든 뭐 그래서 처음부터 딱 올라가는데 그냥 그게 바로 궤도에 진입을 해.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그런 거죠. 아 이거 긴가민가 한데 약간 이 사람이랑 잘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사람 나를 좋아하는 건가 마는 건가 요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해요. 그냥 이 사람이다. 아, 이 사람 나 좋아한다. 나도 이 사람 좋아한다. 그리고 티키타카가 잘 맞아. 아, 이때 볼까요? 그럽시다. 뭐 이때 볼까요? 그렇게 하죠. 뭐 이렇게 하면서 딱딱딱 잘 만나서 그냥 바로 그냥 그 지점으로 들어가 버리는 뭐 꼬린 지점이라든지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그렇게 뭐 여러 명의 뭐 연애 상대 뭐 아니면 뭐 고민과 갈등과 해붓과 헤어졌다 붙었다 이런 거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원래 이렇게 예정되어 있던 것 같아 왠지 이 사람이랑 원래 이렇게 만날 예상이 너무 그냥 그림 그려지듯이 이렇게 딱 그냥 그려지는 그런 거라서 무난하게 뭔가 이렇게 사랑이나 어떤 재회나 이런 것들도 좀 풀린다라든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결합적인 측면에서 그것도 두 사람이 어떤 결합이죠. 사랑이나 연인으로 발전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강렬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육체적으로 어떤 이런 강렬함도 보이고 그러니까 속궁합이 잘 맞는다라든지 그러면서도 마음적으로도 되게 잘 맞아. 그러니까 왠지 내가 이 사람을 만나려고 이렇게 내가 그동안 고생을 했던 건가? 그렇게 이 사람을 만나려고 그동안 힘들었던 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상처받았던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과거의 어떤
첫사랑 같은 느낌 또는 풋풋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거죠. 뭐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이랑 있으면 다른 사람을 만날 때는 되게 내가 현실적이 되고 굉장히 좀 냉정해지고 그리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사랑하고 싶은 것도 내 한켠으로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가 잘 안 돼. 그동안 그래서 답답했어. 나 자신도 싫었어 그게. 근데 이 사람을 딱 만남으로 해서 두 사람이 서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면은 내가 마치 진짜 10대, 20대 처음 사랑할 때, 처음 어떤 첫사랑할 때, 그때 별거 안 생각하잖아요. 그냥 사랑만 생각하잖아. 물론 사랑도 감정적인 사랑도 있고 육체적인 사랑도 있고 하지만 그냥 그냥 가벼워지는 거죠. 우리가 산뜻해지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좀 가볍게 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살기가 어렵긴 하겠지만 그냥 이렇게 솜사탕처럼 살아라라는 어떤 그런 거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책에서.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어떤 아령, 뭐 캐틀벨, 무거운 가방, 어떤 의무와 어떤 이런 걸로 내 몸을 주렁주렁 달아놓고 왜 안 날지? 왜 안 날지? 왜 내 인생은 산뜻하지가 않지? 이러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물론 환경적인 요소도 있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과의 그 사람의 특징일 수도 있죠. 나한테 자꾸 어떤 현실적인 부분들이나 어떤 이런 걸 상기시킨다거나 물론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그냥 그 사람으로서 되는 사랑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같이 있으면은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뭐 말할 것도 없어 더 이상. 그냥 이 사람만 있으면 돼. 나는 그냥 흰쌀밥에 간장만 비벼 먹어도 괜찮아. 이 사람만 있으면 돼. 요런 게 되게 가볍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둘이 사랑만으로도 살 수 있고 그런 건데 마치 이제 그런 대상이 좀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되게 순수해지는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너무 이게 제너럴 리딩답지 않고 좀 너무 구체적인 사례였지만 어쨌든 굉장히 좀 제너럴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이 사람이다 싶은 사람 그리고 잘 맞아. 어떤 대화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육체적인 측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잘 맞는다.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지 않고 정서적인 측면, 육체적인 측면 다 같이 좋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시작을 한다라든지 새로운 시작을 한다라든지 이러기에도 좋고 그 시작이 너 그냥 거기서 시작해서 끝날 거야. 이게 아니라 시작이 너무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이어져 가고 강력한 결합으로 이어진다. 라는 거라서 강력한 결합이라는 거는 뭐 결합을 해서 뭐 육체적으로 결합하나요?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결혼을 하나요? 이런 게 아니라 심적으로 어떤 우리가 다 인연이 있잖아요. 인연의 끈이 결합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면에서 결합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금전적인 부분이나 뭐 돈이나 재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보자면은 과거에 좀 여러분들한테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게 손해를 끼쳤었다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 막 화났었어. 그리고 진짜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받고 마이너스였고 뭐 이랬는데 그거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시행착오였다라고 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새롭게 돈에 대해서 지금 금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과거의 것보다는 제너럴 리딩이니까 여러분들 제가 고민을 듣고 지금 카드를 뽑아온 게 아니잖아요. 제너럴 리딩이니까 말씀드리면 과거의 거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승리를 가져다 준다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과거의 거는 그냥 나의 시행착오였다. 내가 수업료를 값비싸게 치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쪽에서 돈을 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여러분들이 A, B, C 사업을 하는데 A에서 B에서 그렇게 큰 재미를 못 봤어. 근데 자꾸 A에서 내가 돈을 벌려고 한다. 그러면은 안 될 수 있어요. 금전적으로. 그리고 돈이나 뭐 이런 재물적으로. 근데 C에서 대박이 나는 거야. 약간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거를 시도했을 때, 내가 그동안은 뭐 주식 투자만 했었어. 부동산을 하면은 잘 된다라든지. 비트코인은 안중에도 없었어. 근데 비트코인을 해봤는데 돈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부동산에서도 뭐 A라는 지역, B라는 지역이 있는데 A 지역만 내가 투자를 해봤고 B는 몰랐어. B는 안 했었어. 근데 B를 새로 분석을 해갖고 해보니까 되게 돈이 될 만한 것들이 발견된다라든지. 뭐 주식도 마찬가지죠. 종목별로 또 다 있잖아요. 산업 분야별로도 있고. 어떤 회사별로도 있고 그런 거에서 새로운 게 나한테 가져다 주지 과거의 거가 여러분들의 영광을 드높여준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뭐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한테 귀인들이 그동안 많이 있어.
그래서 나는 당연히 그 사람들이 또 나에게 또 좋은 걸 주겠지, 좋은 도움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귀인이 나타나서 새로운 여러분들에게 돈이나 금전적인 이득을 가져다 준다라든지 좀 요런 방면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쪽으로 좀 한번 준비나 여러분들의 그런 뭐 프로젝트, 여러분들의 투자 어떤 분석 이런 거를 좀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관계적인 측면, 관계나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친구 관계도 있고, 부모, 자식이나 지인 간의 관계나 선후배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감정적으로 보면은 좀 사람들을 좀 거절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집에 있으려고 한다라든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절했을 때 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근데 반대로 거절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되게 도움이 될 만한 진짜 뭐 꽃 한 송이가 들어있다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뭐 대박 뭔가가 발견된다라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내향적으로 또는 이렇게 내 마음을 안 열고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을 좀 많이 열었으면 좋겠고, 대화를 좀 많이 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또 좋은 것들을 발견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 기준으로 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동안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소스를 분명히 얻는다라든지,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또 하지, 뭐 나중에 만나지, 뭐 이게 아니라 나중은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당장 지금 어디로 온대, 지금 어디서 보재, 그러면 그냥 지금 나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봐. 그래서 조금 바쁘더라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게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어떤 기회들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치 좀 뭔가 내가 필요한 몸을 이끌고 처벅처벅 뭐 일을 한다라든지, 처벅처벅 걸어가서 사람들을 만난다라든지, 근데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사람들이랑 여러분들 되게 잘 지낼 수 있고, 거기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친구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좀 오래된 내 친구들 한번 만나는 것도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래된 친구 만나서 내가 좀, 요즘 여러분들이 보면은 여러분들의 이 속 깊은 얘기를 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항상 그러진 않겠죠. 근데 4번 분들은 지금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그걸 아무한테나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할 만한 사람, 마치 이렇게 배설을 하는 행위죠. 말이라는 거는 배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단체방이나 친한 친구들 막 나이 먹어서도 이게 20대, 10대 때 만났던 친구들이 30대, 40대 되고 50대 되고 하면서 그 단톡방이나 이런 모임이 계속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언제까지 그렇게 너네가 20대 그 어린 애들이 같냐, 나이가 너네가 30대, 40대, 50대인데 단톡방에서 막 이상한 개드립이나 치고 막 거기에서 서로 좀 지저분한 농담도 하고, 어떤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우리가 이렇게 대인관계 생활할 때는 안 하는 그런 너무 솔직한 얘기를 그런 단체방에서 막 친구들끼리 하거나,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뭐 1대1 간의 관계 속에서 왜 그렇게 하냐, 너네도 나이가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걸 비판하는 거죠, 한마디로. 나이 먹고 왜 그러냐, 한마디로 이런 건데, 근데 좋은 친구나 이제 친한 친구를 만나서, 또는 이제 내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내 어떤 뭐 밑바닥까지 보여주지는 않더라도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들, 내가 일종의 그것도 배설 행위잖아요. 근데 인간도 배설을 하는데, 사람도 또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다 배설을 하는데, 말적으로도 그게 이제 너무 지나친, 이제 내가 뭐 어떤 관계에 예절을 차려야 되는 데에서도 배설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용인이 되는 서로 친한 사이들끼리는 그런 걸 해도 되잖아요. 솔직하게 막 얘기도 하고, 그거 진짜 나는 그거 마음에 안 들었어, 막 진짜 막 약간 욕도 해가면서, 그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욕이라는 게 꼭 나쁜 거는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뭐 화를 뭐 푼다거나 그런 데 도움이 된다고도 하고, 뭐 더 화가 나게 하는 게 또 욕이다라고는 하지만, 사람마다 다른 거고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은 배설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좀 솔직하게 얘기한다든지.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이제 좋은 친구들 또는 여러분들이랑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들이랑 그렇게 하면은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남들의 말을 수용만 하고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얘기도 많이 하고, 특히나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이게 막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람 만나서, 친한 사람들 만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터놓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 만나서 여러분들의 많은 얘기도 하고, 내 무의식에 있는 솔직한 심정들까지도 좀 꺼내놓고, 내가 이렇게 뭔가 안에 있는 걸 꺼내서 들여다보면은 그게 뭐 어떤 모양인지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어디 안에만 갇혀서 내가 손으로 더듬더듬만 하고 있고 그런다라고 한다면 영원히 이 모양이 뭔지 모르잖아.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대화라는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진짜 심정, 여러분들 자신도 몰랐던 그런 마음들, 그거를 좀 알아가야 되는 시기이고, 그러기에 되게 좋은 시기다라고 해요.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겠죠. 좋은 친구도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솔직하게 내 마음이나 나의 그런 힘든 부분들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 중에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미국의 어떤 여성분이 쓴 책인데, 그것도 아침마다 이렇게 모닝 페이지를 쓰는 게 이렇게 미션 아이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이나 아니면 자기 전에 굉장히 편안하고 고요하고 집중할 만한 시기, 그리고 시간, 그리고 내가 루틴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에 막 적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 종이에다가, 그 노트나 이런 데다, 일기장 같은 데다가 그렇게 적으면 좀 졸린 시간, 약간 그 잠과 깨어있는 어떤 중간에 있잖아요. 아침에 새벽에 막 일어났을 때나 자기 직전에 이럴 때 약간 몽롱하기도 하고, 그럴 때 적다 보면은 내 무의식에 있는 나도 몰랐던 그런 생각들을 발견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뭐 어떤 심리 상담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이렇게 내주는 어떤 미션이기도 하는데, 마치 여러분들한테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더 발전되고 더 사랑도 잘하고 더 나아가고 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지금 좀 필요한 게 여러분들의 어떤 말이나 또는 여러분들의 글씨로서의 어떤 배설 행위이지 않을까. 배설이라고 하면 조금 뭐 더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뭐든지 어떻게 보면 더러운 곳에서 또 깨끗한 것도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우리가 똥을 안 싸고 살면은 죽겠죠. 항문이 막힌다거나 이러면 죽겠죠. 그리고 옛날에도 항상 그 광대라는 존재가 있었잖아요. 그 타로 카드에도 바보 카드가 있는데, 이 광대 역할 또는 그 정신적으로 좀 미치광이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다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완전히 규격화된 사회인 거죠. 옛날이든 지금이든 딱 사회 시스템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국가라는 개념이 생겼을 때부터, 옛날에는 뭐 왕정이고 아니면 중세 시대가 있었고 귀족들이 다스리는 어떤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어떤 시민 사회이기도 하고 어떤 정부가 있고 그런 사회인데, 그런 좀 예술 행위 같은 것들이 일종의 그런 광대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거든. 약간 미친놈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막 지나가는데 뭔가 막 평범하지가 않아. 그리고 막 이상한 얘기를 해. 근데 그런 어떤 광대의 말과 행동이 그 사회에 어떤 거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술도 그래서 우리가 되게 많이 옹호해 줘야 되는 거고, 예술 행위 같은 것들도 많이 일어날 수 있게 우리가, 그게 이제 돈이 안 되더라도 지원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는 이유가 결국은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딱 이렇게 FM적으로 딱 어디 책상에 앉아가지고 일만 하고 공부만 하고 권위자의 어떤 말만 딱 듣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그 사회는 병든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의무 같은 것도 할 거고, 가족으로서, 뭐 아빠로서, 엄마로서, 여러분 자식으로서, 학생으로서 의무감 같은 것만 지금 너무 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솔직한 어떤 예술 행위 같은 것들, 나는 피아노 칠 때 행복해, 나는 누군가와 솔직하게 내 말을 터놓을 때 속이 후련해,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런 짐들을 좀 내려놓고 되게 좋게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관계적으로는 좀 그렇고, 이거는 근데 전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일이 잘 되면 사랑도 잘 되고, 사랑도 잘 되면 일이 잘 되고, 또 내가 심정적으로 건강하면은 일도 잘 되고 사랑도 잘 되는 것처럼 전체를 다 봐주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일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봐드리자면은,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좀 고집을 부리는 시기였다, 또는 여러분들이 내공을 쌓는 시기였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빠른 시일 안에 여러분들이 이걸 결과물로서 좀 가져가는 시간들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다 돼.
나는 이걸로 매출을 2배를 신장시키고 싶었다. 그러면 그게 돼. 근데 여러분들의 과거 모습은 그 직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고 가까운 시일 안에 미래에 보여질 거가 금방 뭔가가 발전하는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굉장한 여러분들의 그 내공 쌓는 거, 그리고 엄청 고집 부렸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돼, 그건 아니야. 그거는 내 이거에 맞지 않아.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 거라고. 그만하라고. 그만 내려오라고. 그냥 대중의 이거에 따르라고. 다른 사람들 말 들으라고 막 그랬을 건데 여러분들이 엄청 고집 부렸던 과거가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고집 부려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고집 부려서 안 되거나 그냥 현상 유지 상태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아닌데? 나 아직까지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직까지 뭔가 결과물이 안 보이는데? 이럴 수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들의 가까운 미래에는 여러분들의 능력이 거의 무한대로 발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한대 기호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이 어디건 거기에 도달하게 되는 느낌이 들고, 뭐 이직을 한다라든지 뭐 전직을 하게 된다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 조직을 바꾸게 된다라든지 뭐 새로운 사업을 한다라든지 여러분들이 원래 달성하고 싶었던 이상향이 있을 거야. 마치 별처럼. 우리가 뭐 이렇게 로켓을 쏴갖고 아니면 뭐 우주왕복선을 이렇게 쏴서 어디 다른 행성을 간다라든지 이런 거가 가능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게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고집을 부렸던 시기인데 그게 다 여러분들한테 내공을 쌓아지는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집을 부리는 시기가 있고 여러분들도 고집을 안 부리는 시기가 있잖아.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시기가 있다고.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듣는 전후가 그런 시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정도 하면 됐다. 이 정도 고집 부렸고 이 정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연구하고 기획하고 사람들이랑 뭐 미팅하고 이랬으면은 이 정도면은 그래. 나 스스로도 인정한다. 끄덕끄덕 하면서 만족하면서 내가 고집 부렸던 거기에서 이제 그걸 이제 딱 놓고 어떤 거에 돌입을 해. 뭔가를 행동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 말도 수용하기 시작해. 아니면 본격적으로 뭔가를 해나가기 시작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바로 수확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은 수확물들이 나오는 시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거대한 수확물들을 일으키기 위한 여러분들의 준비 과정이었고 좀 많이 힘든 그 인내의 과정이었던 거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집 부려서 4번 여러분 고집 부리면서 어땠어요? 기분 좋았어요? 마음이 후련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고집 부리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거 참느라고. 본인도 고집 부리는 거에 대해서 물론 확신이 있었겠지만 그 확신이 있어도 확신이 있다고 꼭 안 힘든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셨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걸 딱 놓는 순간 이 정도면 됐다 하고서 뭔가 실전에 돌입을 한다라든지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나온다라든지, 왜냐면 그동안 내공이 쌓았던 게 있으니까 그게 폭발하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거의 무한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무한하다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뉘앙스다라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4번 분들의 카드 리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1번부터 4번까지의 카드 리딩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곧 눈앞에 펼쳐질 나의 미래라는 고민 주제로 함께 타로카드 리딩 해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오늘 저의 리딩이 마음에 나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